안녕하세요. 제어의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요, 어떤 특정 사례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이제 가장 의뢰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절차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고 사건 진행을 잘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쭉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좀 특수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가 있고 이제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조사가 시작되는 곳이 이제 경찰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뭐 경찰서에 곧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제 현재 형사소송법이 좀 개정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검경 이제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소나 신고를 하신 분, 그러니까 피해자부터 먼저 불러서 피해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참고인들, 증인, 이제 정확하게는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이 맞습니다. 증인은 이제 법원 넘어가야 이제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또 요 단계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가해자,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피해자하고 피의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이제 불러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서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 다시 검찰로 넘어가요. 이게 넘기는 걸 이제 송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사님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지정이 돼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서 넘어온 모든 자료를 보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냈던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담당 검사는 이제 사건을 어떻게 처분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피해자든 피의자든 다시 소환해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소를 안 하는 거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를 하는 경우도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벌금만 내라라고 하는 이제 구약식 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으로는 부족하겠다, 너는 징역을 구형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공판 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소는 구약식 기소가 있고 구공판 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판사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게 되죠. 판사님이 등장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사님도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판 넘어갔는데 무죄 나오는 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억울한 사건들 하면 이제 무죄 판결 저희도 받습니다만, 이게 통계를 놓고 보면, 일단 왜냐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보낸 건데 판사가 아니야, 혐의 없어, 이렇게 무죄로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통틀어서 봤더니 기소가 됐는데 무죄 나오는 사건이 뭐 0.8%가 안 된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 넘어가면, 법원 넘어가면 무죄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사님도 유죄냐 무죄냐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제 유죄 판결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징역형, 그다음에 이제 벌금형,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징역은 뭐 뭔지 아실 거고 감옥을 가는 거죠. 이제 벌금형 이제 돈 내고 끝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또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예는 안 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유예인 것처럼 징역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벌금을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집행한다고 하거든요. 벌금형 집행을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집행유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집행유예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두 가지 다 집행유예 가능하고, 오늘은 이제 편의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어떤 건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원래는 1년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징역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이분이 이제 법에서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사고를 치시지 않고 저 기간을 잘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징역형을 안 살아도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떤 다른 큰 사고를 치시게 되면 그때 1년이 살아나서 그때 1년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 친 사고는 또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집행유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징역은 지금 곧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 집행유예는 지금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벌금은 돈만 내고 끝내는 거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유죄가 될 때 선고유예. 뭐 유예가 지금 세 번째 나온 건데요.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유예,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뭐겠어요? 유죄 판결을 선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벌금형보다도 더 조금 선처해줄 여지가 있다. 이 사람이 전혀 전과도 없고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됐고, 이분은 충분히 좀 어떤 이제 선처의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아예 유죄 판결을 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유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선고유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2년이에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맥시멈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유예는 그냥 딱 무조건 2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다 끝나고 2년 동안 아무런 사고를 안 치고 잘 기간을 넘어가면 이 선고,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던 것처럼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과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근데 2년 안에 어떤 다른 사고를 치면 그때 유죄 판결을 다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사 절차입니다. 쭉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 기소유예는 아까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혐의는 있지만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훈방 조치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전과는 여기서부터 전과입니다. 벌금부터 전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상담할 때 전과 있으세요? 이제 여쭤보면 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전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을 갔다 와야 전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벌금 이상부터는 전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변에 전과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소유예랑 무혐의랑 사실은 이거를 합쳤다기보다는 같은 개념인데, 기소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소유예하고 무혐의는 법률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둘 다 불기소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